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이어서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유선남님과 함께하고 있죠. 유선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많이 돌아왔네요, 목소리가. 목소리는 많이 돌아온 것 같은데 아직 코가 맹맹해가지고 이제는 아직까지는 감기 기운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셋 중에 멀쩡한 사람 저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지금. 저 지금 유산한님한테 옮겼어요, 지금. 아, 그러게요. 이게 디지털상으로도 좀 옮겨가는 그러니까 게 마이크로 나오는 거야. 랜선 이게. 감염 됐습니다.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휴장이긴 한데 어떤 스케줄이 있을까요, 휴장인데? 네, 일단 오늘 뭐 대차대조표가 지는 이제 발표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스케줄들은 하나도 없고요. 사실 어제 이제 저희가 다루지 못했던 스케줄들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 가져가 볼 텐데요. 자, 일단은요,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예상치보다 소폭 높게 나왔는데 뭐 그렇게까지 커다란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여기서 가장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원유 재고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어저께 저도 말씀드리면서 원유 재고가 좀 높게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나서 반대로 유가가 좀 상승하는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좀 재미난데요. 이제 원유 재고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재고가 높아서 아마 오펙 미팅에서 감산을 더 이야기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더 반대적인 논리로 이제 유가가 상승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까지가 오늘 주요 스케줄들은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이제 땡스기빙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터키를 먹으러 가느라 아무래도 시장은 열리지 않고 내일도 반장이라는 말씀까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터키 먹어야죠, 터키. 터키. 예. 그렇죠. 터키 먹으러 가야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자, 다음 뉴스. 네. 바로 하시죠. 갈까요? 네. 네. 레인보우 브릿지가 자동차가 폭발했다. 자, 이거 무슨 좀- 내용입니까? 좀 심각하게 폭발했던데요? 근데 이게 사실 어제 시장 도중에 사실 소폭 하락하는데 역할을 했던 부분들 중 하나인데요. 사실 이제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대표적인 다리 중 하나인 레인보우 브릿지가 사실 어제 폭발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폭발을 하면서 맨 처음에는 이게 테러가 아닌가 의심되는 사태가 좀 있었는데요. 근데 다행히 이제 자동차에서 폭발물이 발견된 것은 아니고요. 갑작스럽게 자동차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급발진하듯이 이제 급격하게 속도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갑작스럽게 어디에 부닥쳐서 폭발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뉴욕은 계속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고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니 사람들은 안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급발진. 어. 급발진이 아유, 아니죠. 급발진이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 너무 갑작스럽게 속도가 빠르게 튀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어. 브레이크인 줄 알고 밟았는데 악셀이었구나. 이게 제가 영상을 봤었거든요. 예. 영상을 봤는데 차가 진짜 갑자기 윙 나릅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 보는 것처럼 윙 날라서 이게 국경이죠. 국경 넘어서 빵 부딪힌 다음에 폭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테러 아니야? 라고 된 거죠. 지금 한번 보시죠. 자, 이거 화면 잠깐 못 보여주나요? 안 돼, 안 돼. 안 되는구나. 안 네. 되는구나.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네, 네. 유사님님 끝나고 한번 예,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야, 그래요? 근데 그 차가 또 벤틀리래요. 벤틀리? 이거 보세요. 벤틀리라잖아요. 오, 뭐지? 벤틀리.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도 있었군요. 대신 처음에 테러인 줄 알았다가 다행히도 이 테러라는 증거는 발견이 안 됐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뉴스입니까? 다음은 부동산 관련된 뉴스인데요. 일단 미국에서 현재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거의 7.8%, 8% 언저리에서 받던 이자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7.4% 언저리로 급작스럽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11월 17일 이후에 지금 현재 주택 구입 신청 지수가 3.9% 증가하면서 6월 이후 가장 높은 모기지 신청률을 자랑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상 최근 들어서 유가가 낮았던 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던 점, 그리고
연준의 회의록이나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굉장히 이제 과긴축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들이 합쳐져서 지금 현재 장기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주택 관련한 가격에 앞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주택 가격은 더 오르는 겁니까? 이제 보통은 금리가 1% 떨어지게 되면 집값은 보통 한 10% 정도 오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보통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데, 보통 요즘에는 또 이제 아직까지는 경제 긴축의 시대인 만큼, 그리고, 사실 최근 들어서 집값이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집값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잉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네, 이제 보잉에서 가장 커다란 737 맥스 모델에 관련해서 현재 허가를 받았다. FAA의 이제 비행 허가를 받게 되면서 이제 판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제 23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가장 큰 737 여객기가 되는 만큼 조금 더 커다란 여행사들이 좀 더 구매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약 1000여 개의 현재 이런 비슷한 모델들을 팔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혹시 기자님은 저요? 비행기 탈 때 저 네. 기종 보고 타세요, 혹시?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네. 어디 해외로 여행 가는데 네. 내가 타는 기종이 어떤 기종인지. 저는 봅니다. 아, 보세요? 그게 보는 이유가 예. 제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 아들이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아빠 저게 보잉이야 에어버스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그 동체의 한쪽에는 그 비행기의 편명이 써 있고 네. 한쪽에는 기종이 써 있어서 기종이 써 있죠. 뭐 에어버스 뭐 어. 787 뭐 이렇게 써 있어서 에어버스는 A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잉 737 하면은 네. 내가 타는 기종이 어떻게 생긴 그 안에 좌석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이런 건 있어요. 그 에어버스에서 최근에 네온가 뭐 나온 거 있어서 신종 그러니까 신작 비행기 예. 그런 것들은 생각하죠. 왜냐하면 어. 실내가 엄청 예쁘게 잘 꾸며져 있거든요. 어. 이게 TV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예. 있고. 예, 그 정도는 왜요? 왜요? 아니 남자분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네. 남자분들은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타는 차가 또는 내가 타는 택시가 무슨 기종의 택시인지 보는 것처럼 예를 들면 그건 보기 좀 힘들겠지만 네네. 내가 타는 비행기가 어떤 좌석의 배치를 갖고 있는지가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뒤에 737이냐 777이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냥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펙 미팅이 이제 좀 밀리고 있어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제 11월 26일이었는데 네. 30일로 좀 미뤘다. 이런 얘기하는데 사우디가 불만입니까 지금? 네, 현재 지금 유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뉴스라고 합니다. 자, 현재 원래는 오펙 미팅이 26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30일로 이제 뒤로 밀렸습니다. 일단 어제 언급을 해드리긴 해드렸지만 유가가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세 가지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첫 번째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제조업 지수가 안 좋은 점들이 좀 커다란 영향을 주고, 이제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유가에 대한 재고가 높다라는 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오펙 미팅이 전체적으로 이제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단 오펙 미팅 같은 경우는 뒤로 밀리는 것이 어떻게 유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냐.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뒤로 밀리고 있는 일들이 지금 현재 사우디가 현재 다른 멤버들이 감산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평을 표했다라는 게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런 감산에 대해서 여러 이견들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최근 들어서 오펙이 감산을 하더라도 오펙 플러스 말고도 이제 비오펙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감산에 대한 부분들을 떼우게 되면서 사실 사우디 쪽에서는 감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서로의 이견 차이에 대해서 뭐 좀 조율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볼 수 있기 위해서 좀 오펙 회의를 좀 뒤로 미루지 않았나 싶은 소식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이란만 생각해 보자고. 이란만 예를 들어도 이제 겨우 제재 풀려서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맞아. 사우디가 야 너도 감산해버리 말 듣고 싶겠습니까 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유가가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맞아요. 사실 그 선물 시장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유가에 대해서. 아니 저 주변에 계시는데 예. 되게 좋아하십니다. 이게 아니 계속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떨어질까고 생각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은 좀 그러실 것 그러니까요. 같고.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업데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해서 원래 4일간 휴전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좀 더 소식을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접하셨겠지만 이번 휴전은 50명에 해당하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인질을 풀어주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질 10명당 1일에 해당하는 휴전을 늘려줄 거다라고 이스라엘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인질에 대한 인도 부분이 사실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고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금요일 이후부터 아마 인질에 대한 인도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언급하기로는 이거는 일단 절대로 종전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우리들은 현재 하마스 관련해서 일시적인 전쟁 중단일 뿐 앞으로 뿌리를 뽑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전쟁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이 기간 동안 하마스가 얼마나 이스라엘과의 입증차를 조율할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를 성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불안한 부분들을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참.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업데이트를 유사님께서 해주셨는데 네. 들으면서 갑자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뉴스도 많이 안 나오고. 네. 예. 지금은 그 가장 핫한 뉴스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화상 통화에서 뭐 여러 가지 했던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워낙 이스라엘 하마스의 그 집중도 때문에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약간 좀 뒤로 밀려 있긴 합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은행들에게 대출을 해주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온 소식인데요. 이미 다들 어제 제가 몇 번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중국이 이제 50개 이제 부동산 대구출 리스트라고 하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줄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중국 은행들에게 이제 대출을 해주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제 수백만 채 미완성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이제 지금 진행 중인데 완성되지 않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4,460억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 부족을 은행에게 메우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달이 됐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국 정부에서 오피셜리 인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블룸버그 쪽에서는 이런 뉴스를 계속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왜 그럼 은행들이 지금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주고 있지는 않느냐. 물론 문제는 이렇게 발표는 하긴 했지만 중국 중앙 정부에서 은행한테 대출해주는 금리를 낮춰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56조 달러에 해당하는 은행 규모 사업이 결국 경제 부동산 부분을 지원하라는 대출기관에 대한 압력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빌려야 될 이제 이자는 낮아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마진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대출이 악화가 되는 동시에 다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대형 국영은행의 수의자 마진은 2023년 상반기 말 1.74%로 굉장히 기록적인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합리적인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업계 기준치 1.8%보다도 굉장히 많이 낮은 수치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홍콩에 상장된 중국은행의 블룸버그 지수는 올해 5월 최고치에서 18%나 하락하고 4대 국영은행 같은 경우는 장부가치 약 0.4배로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중국의 은행들 재무 건전성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마진율이 악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재무 건전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빌리는 가격은 안 떨어지는데 반해서 빌려주는 가격은 낮추라고 중국 정부에서 압박을 넣고 있다는 점이 아마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뭐 부양을 하기 위해 또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도 저도 이제 뉴스 때 좀 안 좋은 또 뉴스가 나왔으니까 그랬죠. 파산 네. 해서 알겠습니다. 이게 또 중국 관련 뉴스예요. 자, 중국이 이제 50개 부동산 지원 리스트에 컨트리 가든을 포함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뭐 다들 컨트리 가든 뉴스 관련해서 많이 귀들 기울이시고 있는데요. 일단 이 기업이 다들 뭐 파산할 거다, 채무불이행에 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이 부동산 지원 리스트에 포함이 됐다라는 건 어떻게든 부양책이 혹은 구조 지원책이 있다라는 소식이다 보니까 이런 소식 자체는 중국 쪽 관련해서는 호재다라고 볼 수 있는 소식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컨트리 가든 홀딩스 뿐만이 아니라 시노오션 그룹 그리고 CIFI 홀딩스 그룹 등등 이런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신원을 밝히지 내부자 데이터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신원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 정보를 제공해줬다고 블룸버그에서 언급이 되게 됐네요. 아니 중국 관련 뉴스는 전부 신원을 못 밝혀요. 성만 밝혀. 성까지 밝히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야. 성은 밝힙니까? 성은 아까 저는 아까 아. 누가 성을 밝혔다 그랬는데 네, 성은 밝혔고. 이거 밝혔다가 이제 박살 나니까. 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네, 예. 그러네요. 자, 유선남님은 오늘 추석감사절인 만큼 좀 쉬시겠네요. 오늘은 좀 쉬다가 또 이제 본업이 좀 밀려가지고 이제 본업도 좀 하고 이제 오늘은 좀 더 느긋하게 유튜브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뭐 볼 거 있나 좀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려고 생각 중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아, 그렇죠. 예. 지금 구매는 다 하셨어요? 아니면 또 사실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뭐 제가 딱히 뭐 살만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요. 뭐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눈으로는 좀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뭐 딱히 아주 싼 물건들이 아니면은 아마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카메라 정도 정도 아마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럴 때 네. 여자친구 옷 사줘야죠. 이런 얘기 한번 해야 돼요. 네. 방송 안 보십니까? 우리 여자친구? 회장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유선남님 이제 보내드려야죠. 쉬는 네. 날인데 네. 더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